네, 오늘 주제는요. 복제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면 꽃을 달아도 소용없다. 복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복제시키자, 안내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는 레밍 파트너 탈출하기, 그리고 근시 스폰서 탈출하기. 레밍이 뭔지 아세요? 네. 레밍? 레밍이 뭐냐면요, 작은 쥐예요, 쥐. 그런데 이 쥐가 매우 근시해요. 근시 뭔지 아시죠? 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건 볼 수 없대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안내를 하게 되거나 혹은 무작정 따라가거나 그러면 이런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밍 파트너란 근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무작정 따라가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택이란 거 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듣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근시 스폰서란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방법만을 맹신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갈택이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갈택이어. 갈택이어가 뭐냐면요, 호수에 물을 싹 다 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리 없지만 내년에는 고기가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발묘조장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발묘조장, 이건 뭐냐면요, 벼를 잘 자라게 해주려고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쑥 뽑아 놓으면 벼가 조금 더 커졌죠. 그런데 벼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렇게. 그게 발묘조장이에요. 발묘조장. 그러면 이게 바로 멀리 보지 못한다면 순간의 이익을 보거나 그렇다면 이게 이런 안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핵심. 대부분 다단계를 싫어하죠. 대부분 다단계를 싫어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단계를 싫어하는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불법 피라미드는 우리 제외합시다. 그건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합법적인 회사들 중에서도 또 잘하고 있다고 하는 회사들 있죠. 제품도 좋고 뭐 보상 플랜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그런 회사들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단계 회사에서 그 문화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단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서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도구는 객관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를 누가 만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물을 요런 항아리에다 담으면 동그래질 거고 요런 항아리에 담으면 뾰족해질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누가 가르쳐주고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도구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 다음 핵심, 본부장, 총장인데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자세로 배워야 되겠죠. 그죠? 무슨 일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총장 정도가 됐는데 무너졌어요. 애터미 사업을 그만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안 좋은 말이 나갈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모르는 상태에서 총장도 그만뒀다고 하면 지금 판매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저는 지금 지금 현재 시대 속에 우리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쭉 하시는 분들이 꼭 이해하고 왔으면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할 거예요. 직급은 높은데 수당이 낮은 사업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급은 낮은데 수당이 높은 사업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당 1,000만 원 들어오는데 1,000만 원 쓰는 사업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나마 저 정도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400만 원 들어오는데 경비 제외하고 350만 원을 그대로 집에 가져가는 사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을 다 쓴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승급자를 바라볼 때나 형제량을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350만 원 정도를 집에 가져가고 있는 사업자 수당은 400만 원 지키고 저분은 자기보다 수당이 많은 분들 직급 높은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실제로는 자기가 수당이 더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하면 꽃을 달아도 소용이 없다. 복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복제를 시키자. 복제가 그러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불가능한 방법. 복제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복제를 시키려고 해도 이건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는 매우 뭐 리더감 정도가 있어야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복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센터가 오픈되는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고 그로부터 대명동에 이제 출근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요 근래에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제가 안내하는 것과 다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경우를 조금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의 설명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조금 작심을 하고 여기 실비출이 다 터졌어요. 어제 PPT를 만드느라고 새로 5시까지 이제 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방향성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복제를 시켜야만 저는 200만 원이 되면 400이 되고 400이 되면 800이 되고 제곱으로 뛸 수 있는 것은 복제가 가능한 방법이어야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0만 원이 됐더니 거기서 스톱 안 늘어나면 그거는 복제가 안 되는 방법으로 됐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연금이 되려면 복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요. 연금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짜리 연금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200만 원 고정된 쭉 나오는 200만 원의 연금성이 존재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이 계속 간다고 하는 말은 산하에 돈이 되는 분이 분명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소득은 반드시 될 거면 계속 커야 돼요. 될 거면 계속 커야 되기 때문에 내 목표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목표가 상한선이어야 돼요. 제 나름대로의 주장이지만 목표가 꼭 임페리얼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꼭 상한선이어야 된다는 건 제 주장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상한선이면 파트너도 상한선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00대 2000을 맞는 게 목표면 파트너는 반드시 1000대 1000 이하여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반드시 상한선이어야 돼요. 그러면 되면 5천만 원, 안 되면 한 60만 원. 되면 5천만 원, 안 되면 60만 원.
저는 이거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천만 원 너무 까마득해 보이죠? 5천만 원은 멀어 보이죠? 그런데 복제가 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되면 반드시 5천만 원이 돼요. 복제가 안 되는 방법으로 200이 되면 200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리더감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리더감이. 그거는 차차 설명드릴게요. 북대구 청춘센터 애터미 사업 이제 진행. 여기 성향을 지금 질문할게요. 자, 첫 번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왠지 끌리는 단어가 빨리 가는 게 나는 끌린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버는 거. 오래 버는 거. 오래 버는 거. 오래 버는 게 한 9배 이상 많네요. 9배 이상. 자, 그러면 많이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다 손 드시네요. 저는 뭐 손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버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선택하시는 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버는 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많이 벌어야 된다. 했죠. 왜냐면 많이 벌려면 빨리도 벌어야 되고 오래도 벌어야 되니까. 그걸 많이 버는 거잖아요. 돈을 보다 빨리 벌기 시작하면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오래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빠꼼하게 많이 버는 거 선택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빨리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래 버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빨리 버느냐? 뭐가 빨리 버는 거냐? 이게 저와 제 파트너가 마음이 맞아야겠죠. 서로 가는 방향과 보는 게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은 이제 배울 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빨리 버는 것, 빨리 버는 것이에요. 근데 빨리 버는 것에 성공의 척도를 직급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급을 빨리 간다고 해서 돈을 빨리 버는 건 아닌데 직급을 빨리 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어떠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 집에 가져가는 진짜 소득을 보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고 있는 진짜 소득. 그걸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업자 빠르다 하는 거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집에다가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한테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경비라든지 어떤 것들 그리고 재투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 마지막에 남는 소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자로서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국장인데 7급을 16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팀장인데 6급을 26번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당 찍히는 건 2천만 원인데 카드 값을 2천만 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수당이 1,000만 원인데 카드 값 낼 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복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 내부적으로 복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저 복제는 뭐 스스로 본인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 복제는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까? 하는 시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힘든 복제라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요. 연금이 안 돼요. 산하 커지잖아요. 스탑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복제라면 두 번째는 요 밑에 있는 거는 복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레밍처럼 무작정 따라가는 거 저는 결사반대예요. 스폰서 말 무조건 믿고 따른다.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들어보고 이해하고 따라가라 해요. 이해하고. 수당 받은 거 다시 뱉어내는 게 그게 사업자가 아니라
파트너들이 집에 돈을 가져가게 해주는 게 사업자다. 애터미 사업자다. 지금 혹시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꾸자 이겁니다. 재투자를 많이 하는 게 사업 성공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업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해야 될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 뒤에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매우 부수적인 액세서리예요. 그러면 파트너가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투자라는 것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투자가 꼭 필요한가? 파트너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재투자 이런 것들 혹은 베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내가 내한테 던져봐야 돼. 꼭 필요한가를 생각 안 하면 무작정 하게 되어 있어요. 애터미는 전체적인 비전과 가치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가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안내든지 다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워낙 비전이 좋고 멋진 회사고 객관적인 성공할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더 무서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미나에서 듣고 기초교육과정 안내를 듣고 내가 결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틀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스폰서는 딱 던져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폰서가 납득시켜주면 그 납득이 되니까 나의 판단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납득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개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면 그러면 할 사람은 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팀 목표를 가지고 개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스폰서가 그러면 안 할 사람은요 어차피 안 해요. 할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해요. 그거예요. 자, 마중물 이론에 대해서도 짚고 가야 되는데 투자를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를 내가 쓰는 것, 내가 뎁스로 만들고 있는 그 소비자로부터 일어나는 매출이 마중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초나 월 초에 마중물을 넣어요. 저 소비자로 인한 매출이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요. 제가 쓰는 것도 넣어요. 지금 위로 보지 마세요. 지금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보셔야 돼요. 밑으로, 자리 밑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고가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원점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 내용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마음 먹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오래 버는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래 버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반팽이를 모집할 수 있는 복제 방법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반팽이를 계속해서 모집을 해나가면 그러면 실제로 1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200만 원이 되면 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팽이가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제를 하면 시간이 지나도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석세스 아카데미 36분만 빠지지 말고 오라는 말밖에 안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남아요. 안내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내할 게 없어서 세미나만 빠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사업을 이제 하는 분들은요 이미 성공했지 않나, 이미 남아있을까, 몇 명 남아있을까 하는 거예요. 안내가 그걸로 끝난다면. 그리고
그리고 36번 이제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그러면 복제를 한번 대입시켜봐요. 그 안내에 있어서. 그 안내가 계속 복제가 된다면 36번만 빠지지 말고 와라. 이 말만 한다면 그 안내가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 그 안내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직급 도전을 성급하게. 성급하다는 것은 남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내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성급한 거 아니야 판단한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성급한 만약에 직급 도전이라면 그렇다면 그 성급한 직급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연금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돈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으면 그 한 사람을 해서 산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감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조직이 돼버리면 연금이 안 되고요. 되다가도 안 될 수 있어요. 리더감이 혹시나 죽어도 그래도 밑에 남아있는 반팽이가 반팽이를 모집할 수 있는 복제가 되어 있으면 내가 기절해 있다가 1년 뒤에 깨어나도 200만 원이었는데 1년 뒤에 깨어나 보니까 얼마가 되어 있어요? 400이 되어 있죠. 물론 스폰서 후원 없이 성공하신 분은 안타깝고 그만큼 더 힘들었겠지만 그 복제가 됐다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이 자꾸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좋으면 하시면 돼요. 판단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내 거.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면 되고 더 좋은 나는 나만의 안내가 있다 그러면 그 안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제안을 해드려야겠죠.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업 초기에 USB로 사업을 했어요. USB. 그 안에 강의가 수십 가지가 있었고 그 강의를 계속 보여주는 거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례가 뭐냐면 제 생일날 회장님의 애터믹 미래 가치를 그날 3편을 봤어요. 제 생일날. 내 생일 선물로 들어봐달라고 해가지고 친구 3명이 우리 집에 시간대로 맞춰서 와서 저 똑같은 강의를 생일에 3번 봤어요. 그게 제 사업 방향이었어요. 그렇게 보고 그 중에서 봤던 분들이 가치를 느끼면 집에 가서 또 볼 수 있도록 USB에 옮겨다 주고 그러죠. 그분 노트북에 깔아주고. 근데 지금은 한참 전에 그거를 이제 USB를 이제 안 써요. 그 이유가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 사업 처음 했을 때는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도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폰을 바꿔야 됩니다. 요금제를 바꿔야 됩니다가 제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마일 애터미 기초 교육 과정 안내를 통해서 1단계에서 5단계를 줄여놨어요. 약 영상의 수는 50가지 정도 돼요. 50가지. 아마 그 1단계에서 5단계 중에서 3단계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은데 3단계는 계속 이제 늘릴 건데 이거를 교육 과정을 안내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와요. 순간이. 그런데 세미나를 안 온 상태에서도 올 수 있어요. 세미나를 안 오고 그러면 혹시 세미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단 아니세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나 염려하실까봐 미리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해외에서는 센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세미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홈샵을 통해서 VOD를 통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센터 출근을 안 하는 게 사업 성공 못하는 척도는 아니에요. 근데 와야 되는 필요성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갈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면 그러면 못하는 거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꼭 그렇게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못 수는 있어요. 애터미 사업은요. 비전이 크면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대가 지불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여건이라면 성공 못하는 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미나 안 나오고 센터 못 나오고 그래도 200만 원 될 수 있다고 믿어요. 200만 원. 그런 여러 가지 틀을 끼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기초교육과정 안내를 듣다 보면 지금은 내가 이 교육과정 안내와 VOD를 통해서 원격으로 교육 시스템을 이제 받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상황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가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열정적으로 사업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냐. 머리에 꽃을 달아야 되고 불광불급해야 되고 집중 몰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말꼬리가 연결되냐면 부업자는 성공 못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부업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시간이죠. 아무리 집중 몰입해도 집중이 뺏겨요. 그렇죠? 그런데 전업자는 설렁설렁해도 하루 3시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냐에 따라서 부업자를 못 만들어내요. 부업자를.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업자로 발전시켜요. 부업으로 진행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부업자가 3명 정도만 나와도 판매사 유지가 전후반기로 될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부업자가 3명 있어도 판매사 유지가 전후반기로 돼요.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가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부업자분들이 부업으로 자기의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 교육 안내, 복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매뉴얼이 없이 세미나만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본부장, 총장인데 무너지는 경우, 자, 리더감이 계속 나와야 되는 복제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요, 한 명 나와서는 안 돼요. 그 한 명이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리더감을. 안 나오면 그분도 그만둘 거니까. 자, 리더감이 계속 나와야 되는 복제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요, 리더감이 떠나니까 대다가 안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는 뭐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것도 뭐 속할 수도 있고요. 리더감이 떠나면 끝나요. 그냥 리더감 한 명이 일사불란하게 만든 조직이라서 그 리더감이 만약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끝이에요. 내 사업은. 그리고 그런 리더가 계속해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직급 도전이란 여기 김후원 씨라는 분과 김배팅 씨라는 사람의 예를 뒀어요. 자, 김후원 씨의 직급이란 직급 목표, 기간과 계획이에요. 분명해요. 그리고 직급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물음표를 작성해서 물음표를 채우기 위한 상담과 리크루팅에 집중을 해요. 발로 뛴다 이 말이에요. 발로.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달성을 못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갈 수 있도록 도전한다. 이 표현이 하나가 중요한데, 도전은 정해진 기간에 달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 분기에 안 되는데 달성하는 걸 도전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기에 몇 월 달 어느 분기에 그 직급에 달성한다. 그러면 그때 그냥 가는 것 자체로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가는 것 자체는요, 달성이에요. 달성. 맞죠? 달성구도 사시는 분. 정답이죠. 가게 하기 위한 그 노력, 호흡, 후원 요청, 상담, 이런 것들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달성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직급을
그냥 가는 것 자체에 목적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있죠. 자기 위치에 맞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예요. 분명히 한다. 자기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자기 위치에 맞는 일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직급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직급보다요, 현유지 직급이거나 지금의 소득을 보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보세요. 그러면 할 일의 분량이 나오잖아요. 내가 소득은 많은데 관리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더 광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급으로 국장이니까 본부장이니까 이거는 덜 정확해요. 실제로 국장인데 지금 정확하게 판매사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직급을 성급하게 올라가면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 내가 국장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요, 자기 위치에 맞는 역할이 뭔지는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내 파트너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자, 김배팅 씨. 자, 직급은 가고 싶은데 후원은 안 해요. 후원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죠. 직급 도전이 가면 울렁울렁 거리죠. 울렁거려야 되겠죠.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런데 왜 울렁거리냐? 직급 도전을 해서 울렁거리냐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쓰나미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 잠겨요.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해야 되는 게 엉켜요. 그런데 약한 부분, 물음표죠. 물음표 뭐예요? 직급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물음표 상태. 물음표 상태. 그러면 그 물음표를 채우는 역할을 그걸 도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채우는 도전 기간. 그 도전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도전 기간이 없이 가는 거예요. 김배팅 씨는. 그러면 지금 이제 박옥순 국장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기간과 목표를 계획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물음표를 채우려고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후원을. 그런데 물음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 그냥 간절한 사람? 명단 많은 사람? 저의 주장은 기초교육 안내를 이수한 사람이 그 물음표 안에 들어간다예요. 가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명확하게. 일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사업에 확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없어질 회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바뀔 회사라면, 변질될 회사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업 안에서 나의 목표를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그건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방향성, 나의 주체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 과정을 마치면 생겨요. 안 생기면 그 교육 과정 계속 연기돼야 돼요. 그냥 함부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거를 마친 사람하고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성공을 보장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튼 그 물음표를 채우기 위한 거는 기초교육 안내를 마스터한 사람이다 저는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야 되고 리크루팅을 안 하면 안 돼요. 리크루팅을. 현 직급과 내가 관리하는 사람의 수를 딱 보면요. 리크루팅을 우리는 해야 돼요. 충분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빠지고 직급 도전을 하면요. 그게 바로 책상 머리에서 볼펜 굴리면서 주판 튕긴 것밖에 안 돼요. 저 행동이 가고 나서도 해야 되겠지만요. 직급을 도전하고 나서도 해야 되겠지만요. 정확하게 달성이죠. 달성하고 나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달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전 아닐까요? 그게 도전입니다. 도전. 자, 그리고 김배팅 씨는 직급을 보내놓고 알아서 살아남기 생존 서바이벌을 시켜요. 보내놓고 살아남으면 그러면 이제 살아남았구나. 죽으면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따라와야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들이.
후원 요청을 못하도록 미리 바쁜 척을 엄청 해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스폰서는요, 절대로 바빠도 바쁜 척을 하면 안 돼요. 여유 있어야 돼요. 바쁜 척을 하면 후원 요청을 감히 하지도 못해요. 바쁜 척을 하면 후원 요청을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말 안 해야 돼요. 바쁘면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스케줄 빡빡해요. 그러면 요청은 할 때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난 바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예 후원이 없겠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자는 조직 내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자가 만약에 그 역할 안 한다. 누구를 어떻게 설득시켜요? 말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 나왔는데도 설득을 못 시켜요. 왜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산하가 안 큰데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직급을 안 가면 다른 라인 잡고 간다고 협박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다른 다단계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단계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애텀이라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요, 어떻게 만지냐, 누가 안내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애텀이가 될 수 있어요. 안 가는 사람, 직급을 안 가는 사람이 있겠죠. 안 가는 거랑 못 가는 거랑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직급을 가려면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가는 거는 뭐고 못 가는 건 뭐냐? 안 가는 거는 그 억양 자체가 어때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 갈 기간이, 예를 들면 박옥순 국장님이 1월 후반기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기간 동안 물음표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거. 그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판단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대화 안에서 아는 거예요. 추측으로 아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여건인지 조직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들었을 때 아 진짜 지금 좀 못 갈 상황이구나. 그리고 혹은 아 이 사람 진짜 트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전문 용어죠. 트는 거. 안 간다는 거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잘못하면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판단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했나요? 제가 경청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상황을. 그런데 들을 생각조차 없으면, 이 들을 생각조차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안 궁금한 거예요. 상황이 안 궁금한데 판단을 내렸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미 내린 판단이 있어요. 이미 내린 판단이 있으므로 이 사람은 안 가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폰서에게 그렇게 알려요. 그게 사실이 마냥. 그런 직급자, 그런 성공자가 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소통을 할 생각이 없으면 직급이라는 것도 밀려가야 되는 거예요. 밀려가야 되는 거 이것도 좀 짚고 가야 되겠네요. 밀려가는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밀려가는 걸 목표로 하면은 안 됩니다. 밀려가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밀려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직급은 도전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가는 것은, 현상은 밀려서 가야 된다고요. 파트너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 갈 방법이 없잖아요. 파트너의 계획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직급을 도전한다. 그러면 파트너 산하의 물음표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게 도전이에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이 가는 것은 직급은 가고 싶고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역할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튼 안 가는 사람은 안 갈 사람은 협박이 안 통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협박이 통할 사람이 안 갈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못 갈 사람에게 협박을 하면 그게 엄청 문제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안 해줄 거야가 협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아예 도안이면 뭐죠? 같이 직급을 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내팽개치거나 이거예요.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갈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갈 상황인 걸 들어봤어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정말 못 갈 상황이군요. 안타깝군요. 그러면은 그래요. 못 갑시다. 이러라고 지금 경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못 갈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게 도전이라고요. 자, 김후원 씨와 김배팅 씨가 있어요. 김후원 씨를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정확하게 전달되면 오해가 없을 수 있지?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양면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후원 씨는 반팽이 초유기체로 로열 가는 거예요. 로열. 반팽이 초유기체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반팽이가 반팽이를 만들고 반팽이가 반팽이를 만들고 그러다 온팽이가 나오면 좋겠지만 계속 반팽이가 나오고 계속 반팽이가 나오고 그런데 그 반팽이가 모이다 보니까 반팽이가 많은 반팽이는 슈퍼 반팽이죠. 나는 그대로 반팽이야. 변함이 없어. 그래도 수당은 많으니까 슈퍼 반팽이에요. 그게 김후원 씨의 이야기고요. 김배팅 씨는 리더감이 나와야만 되는 복제인 거예요. 리더감이 없다. 이거는 그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감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리더감이 없다는 거는 그 리더감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인을 잡고 간다는 표현, 뎁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도 제가 말하는 거랑 제 파트너분은 같아야 돼요. 라인을 잡고 간다. 이 형태가 김후원 씨와 김배팅 씨가 달라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김후원 씨는 후원을 요청하는 곳을 후원하는 것.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절한 파트너. 간절한 파트너는 이제 내가 간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간절한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스폰서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간절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은 뭐요? 후원 요청을 하는 거. 후원 요청을 하는 거. 기초교육 안내를 마쳤으니까 해야 될 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는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상태는 아직 물음표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 자체가. 그러면 충분히 인지했는 사람. 그런데 그 후에 행동이 안 따라오면 이거는 간절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후원 씨의 사례는 이거는 후원 요청하는 건 빨리 돈 내야 되죠. 그죠? 그분을 후원하는 거. 그게 그냥 뎁스예요. 그리고 본인 직급 목표에 의해서 약한 곳을 후원하는 거예요. 약한 곳. 그러면 계속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직급을 가려고 했더니 여기가 부족해.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게 목표고 그 기간이니까 집중할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한다는 거 아니겠죠. 하겠지만 그 목표에 의해서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파트너가 또 다음 직급을 가야 돼. 뭐 내 직급은 뭐 안 맞을 수 있어도 파트너가 직급을 가야 돼. 그러면 그 파트너도 물음표 생겼죠. 거기에 채우도록 하는 게 도전이죠. 그래서 목표에 의한 후원이라는 거예요. 목표에 의한 후원. 자, 그러면 김배팅 씨는 라인을 찾고 간다는 형태가 뭐냐면 돈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찾고 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찾고 갈 수 없는 거. 그게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 모함이 나와요. 모함이 나오는데 그 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 구조에 의한 그 자체가. 자, 그러면 밀어주고 당겨주고의 형태도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말 다 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김우원 씨 팀의 밀어주기란 팔로우십을 이야기합니다. 팔로우십. 안내자예요. 파트너가 따라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야기해요. 스폰서가 안내하는 기초 교육 안내를 잘 따라와주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을 알려주면 잘 따라와주는 것. 이게 밀어주는 거예요. 파트너가. 팀 목표에 의거한 본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충실하는 것. 본인의 직급이잖아요. 본인 직급이지 스폰서 직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직급 가는 거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면 거기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파트너가 스폰서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밀어주기. 김배팅 씨의 밀어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카드 끌기. 단순 카드. 단순 카드.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면 이제 당겨줄 차례죠. 김우은 씨의 당겨주기란 리크루팅, 상담, PV긴 PV인데 소비 PV. 소비 PV 끝자락에 넣는 거. 마중물도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서 다 말되거든요. 그런데 마중물은 분명 필요해요. 마중물은. 근데 그 마중물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 PV, 소비 PV 이게 이제 당겨주는 거예요. 김배팅 씨의 당겨주기란 또 단순 PV 내리기. 단순 PV 내리기가 이것 때문에 지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내고 이거 없으면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후원이랑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안 하고 PV를 내려주면 PV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업자로서 깨지는 거죠.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트너가 복제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파트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제를 잘못시켰고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사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자, 김배팅 씨의 밀어주고 당겨주고를 이제 예를 드릴게요. 밀어줬더니 당겨줄 차례에 다른 사람을 당겨준대. 이게 필연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필연적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줬더니 성공하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져. 이게 지금요 이렇게 생각을 드는 자체가 이 패러다임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으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미 복제가 그렇게 되면 서로의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밀어줄 사람이 많아지겠죠. 맞아, 아니에요. 하나가 만약에 그냥 밀어줬다는 말은 밀었으면 올라갔다는 말이거든요. 올라가고 나면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요렇게 생각해요. 요런 사람은 요렇게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요럴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분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밀어줬더니 도망가고 없어. 앞만 찾아봐도 없어. 밀어주고 나면 땡겨줄 차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제되어 있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복제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복제시킨 김배팅 씨도 문제지만 이렇게 복제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도 복제가 잘못된 거예요. 요거를 없애야 돼요. 요거를.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뿌리를 뽑읍시다. 자, 계속 그 스폰서의 위치에 맞는 필요한 직급자가 내가 될 수 없다. 요것 좀 이해해 주세요. 요것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김배팅 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김배팅 씨의 사업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 스폰서의 위치에 맞는 필요한 직급자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직급자가 됐다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갈등 구조예요. 이게. 필연적인 갈등 구조.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라인에 붙어 있어도 후원이 가능한 아름다운 일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내한테 필요한 직급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 구조를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더 쉽게 보낼 수 있는 직급자가 반드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보상플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와요. 나오면 내가 필요했던 직급이 달라져요. 자, 리더감이 나와서 성공한 것은 리더감이 나와가지고 내가 잘 됐어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운빨이에요. 운빨. 그러면 운빨은 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리더감이 우연히 나와서 그 사람이 잘해서 성공한 거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건 복제가 안 돼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다가는 다 죽어요. 자, 이거는 뭐가 같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터미널에 가가지고 서울 가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을 터미널을 가가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아무 표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매표소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그래서 아무 표나 달라고 하니까 자, 했다 하고 줬는데 그게 서울이에요. 우연히 서울 갔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는 친구가 야, 서울 어떻게 갔어? 물어봐요. 매표소 가가지고 아무 표나 달라고 하면 해봐. 이게 복제가 돼버려요. 그럼 매표소 갔어요. 아무 표나 주세요 했더니 땅끝마을로 보냈어요. 아무 표나 주세요 하니까 저쪽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갔다가 원위치로 오는데도 시간이랑 돈이 낭비되죠. 그죠? 다시 서울 가려고 하면 이중비 들죠. 막심해요? 안 막심해요? 그러면 복제가 안 되는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걸로 계속 일을 하면 안 나오면 그냥 영광이고 진짜 힘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가 나왔다 하는 건 복제가 안 돼요. 온팽이가 쉽게 나온 것은 교육 안내는 될 수 없어요. 교육 안내는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요. 따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말하냐? 온팽이가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죠? 끝까지 안 나와요. 해도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계획이라는 게 서요. 직급 달성 계획 쓸 때 나는 언제 이 소득이 될 거야? 언제 이 소득이 될 거야? 하는 건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돈 될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안 나와요. 계획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빨리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년 요때는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 돈 되는 거 적어놨어요. 그거는 복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희망사항인 건 괜찮아요. 근데 복제는 안 되는 거. 교육 안내는 불가능하다. 설령 온팽이가 나오지 않아도 반팽이가 반팽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제가 형성된다면 산화는 계속 커지고 70대 70을 맞고요. 150대 150을 맞고 240대 240을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는 빨리 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한선은 가능해요. 상한선. 해외 라인 안 터져도 10년 뒤에 이 사업을 할 내 파트너, 20년 뒤에 사업할 미래의 나의 파트너도 그때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더라도. 이 부분도 또 따로 좀 분량이 좀 있는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요.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거를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일단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해외 터지는 것만 생각하면요. 그 해외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맞는 건데요. 가능한 건데 일단 한국 안에서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봐요.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만약에요. 10년 뒤에 못할 일이면 이거는 10년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고구조가 발동되냐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돈을 모아서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목돈 만들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고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10년짜리라면. 그런데 10년 뒤에 나온 파트너도 할 수 있는 그 안내를 하면 그때
그만두고 애터미를 경험했는데 안 좋게 경험했고 한 사람들이 그때는 다시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나는 왜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돌고 돌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다운 애터미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나만 강력한 자석이 되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자, 로열 마스터 정도 같으면요, 해외 라인은 뭐 반드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라인 때문에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예요. 저 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진짜 가려면. 그리고 그게 그 몇 배가 돼야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라인이 반드시 터져야만 크라운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밀어주다가 이제 계속 밀어만 줄 수도 있고요. 밀어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밀어주다가 다른 라인이 생기면 다른 라인 잡고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김배팅 씨의 아까 말했던 거,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요, 아까 전에 후원이라는 거는 진짜 발로 뛰는 거라고 했죠.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거 있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사고구조? PV로 후원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복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냐? 하다가요, 반드시 위에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직급이라는 건요, 사업자라면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방법으로 복제되어 있으면 PV를 그러니까 내려주는 직급이라고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뀌면 좋겠죠. 안 바뀌면 그 복제 계속 가겠죠. 그런데 바뀐다고요, 이게. 그 바뀌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게 필연적이니까. 그 바뀌면 사이가 무조건 깨져요. 이거는 당해보면은 이거는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피부에 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대로 복제가 됐는데 이게 없어져 봐요. 어떻게 하는지. 이 상황을 겪으시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 거예요. 근데 복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지식의 장막에 갇혀 있어갖고 소통과 교류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주려고 하는구나.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벽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는 좋죠. 또 나한테 오니까 이거를 잡고 간다고 표현할게요. 잡고 간다. 다단계 용어는 다 외국어라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잡고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잡고 간다고 하면 그 표현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잡히는 게 좋아요? 안 잡히는 게 좋아요? 잡히는 게 좋죠. 잡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잡히면 좋은가부터 생각해 봐야죠. 잡혀야지, 잡히려고 하지 말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또 바뀔 수 있다 없다? 또 바뀌면 어떻게 된다? 복제는 이렇게 됐는데 피부에가 없으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조직이. 그러면 원래 그 방법대로 계속 하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스폰서가 쳐주던 피부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이거 안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스폰서 계속 좋을 거예요. 바뀌는 순간, 내 말 안 듣는 순간 바뀌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 스폰서한테 꽉 잡혀 살아야 돼요. 꽉 잡혀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다단계 문화예요. 스폰서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그런 콩고물 때문에 노예로 살면 안 돼요. 그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안내만 정확하고 복제만 된다면 스폰서가 후원할 수 있는 스폰서만 있으면 돼요. 후원 상담 이거 할 수 있는 스폰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스폰서가 되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무한 단계로 있어요, 없어요? 무한 단계로 있는 것 같죠?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스폰서는. 스폰서는 선택의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저히 못 갈 상황에 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여파를 불러오냐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복제가 깨져요. 이게 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병행이. 제가 말하는 기초교육 안내를 해서 연수를 통과를 하고 명단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저 기간에 가야 되면 교육이 안 되는 사람도 가야 돼요. 가치를 모르는데도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데 가면 그만큼 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리가 아니면은 뭐 다행이지만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칠 때 어떤 제품으로 치겠어요? 소비자를 만드는 물건으로 치겠어요? PB의 높은 걸로 치겠어요? PB의 높은 걸로 치면 그게 잘 순환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집에 많으면 그거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알리고 나면 제가 이거랑 연결되는 강의 이전에 거 연결되고 있거든요, 내용이. 요 전에 했던 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제품을 전달하면 그 사람 폰에 어플을 깔아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여주라고 했죠. 보여주고 다시 내가 제품을 전달했으니까 이 제품이 나한테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배달을 했지만 이걸 내 집에 보내야 되죠. 근데 집에 제품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집에 있는 제품 어쩌라고요? 그죠? 그러면 카드 값은 어떻게 돼요? 카드 값은. 그 제품 산 카드 값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깨져요. 총판 제도가 풀렸습니다. 못 파는 사람도 돈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복제가 안 되는 방법을 하면 지금 더 위험해요. 다른 다단계와 차이가 진짜 팔리는 제품이라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하는 형태는 위험해요. 차라리 진입이 한 130만 원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덜 힘들지. 못 파는 제품을 사기 시작하면요, 이게 덤핑이 되는 거예요. 덤핑.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게 심각한 그 조직들이 있어요. 엄청 심각해요. 그거를 믿고 따르는 레밍 파트너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애터미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 절대로 연금이 안 되는데 이익을 보고 쫓아가니까. 이익은 뭐 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간, 잠깐. 그러면 잡히는 게 좋냐, 잡히는 게 좋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게 좋냐. 잡히는 건 어떤 거 잡혀야 돼요? 스폰서가 나한테 계속 후원하는 사람으로 스폰서가 나를 잡도록 하는 거. 그 잡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간에 반드시 가야 되는 직급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가는 거면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꼭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직급이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굳이 왜 가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들이 기본 배수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번을 이걸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제 입장으로 같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같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로 뛰는 후원이 아니면은 어떤 방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방법도.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14는 10,000원이 14만 원. 14만 원. 그래서 1월달에 14만 원을 벌었고, 2월달에 14만 원을 벌었고, 3월달에 또 얼마 벌었어요? 14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달에 22만 원을 벌었어요. 22만 원, 22만 원, 29만 원, 29만 원, 6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럼 한 몇 달 정도 지나갔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이게 개월수를 안 적어놔서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됐죠? 1년 반 정도 됐죠? 요게 현실이 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현실되면 좋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기초교육과정 안내를 통한 반팽이도 복제할 수 있다. 부업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유기체가 된다는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요. 대단한 복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리더감이 나오는 거는 이 기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안 나오면, 이때 나오면 이때 갑자기 200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이때까지도 계속 14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계속.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파트너가 1, 2, 3, 4, 5, 6, 7월 달쯤에 우측에 한 명, 좌측에 한 명 나왔어요. 이 한 명은 일을 시작했는 거죠. 수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요 수당은 요 전달에 일하는 거에 대한 수당일 거예요. 그러면 이 수당을 받았다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누가 한다고 했냐면 기초교육과정을 마쳐서 가치를 분명하게 본 사람만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거를 철저하게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매출이 갑자기 그 2배로 뛰신 분도 있고요. 계보도가 갑자기 무릎에서 빵빵하게 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그 사람한테 특별히 안내할 게 없어서 있었는데 이렇게 안내하니까 가치라는 사람이 생기고 가치라는 사람이 도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 명 한 명 나오니까 이때 내 소득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됐죠. 그죠? 개인 노력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팔면 얼마나 잘 판다고. 그죠?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이분도 나랑 똑같죠. 이게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모르시는 분 몇 분 계실 텐데 컨트롤 C는 컴퓨터에서 복사하기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반팽이도요. 제가 되게 반팽이거든요. 저 같은 반팽이도요. 저 같은 반팽이가 몇 명씩 나오면요.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도 계속 가만히 있지 않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 수당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나온 이 수당은 지금 제 투자로 다 날라갔어요? 아니면 집에 가져다 줬어요? 집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면 집에다가 가져다 주면 제 투자가 안 됐으니까 사업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문제는 갖다 주는데 집에 돈만 갖다 준 게 아니고 본인도 같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양심이 일단 있는 사람이라면 파트너의 눈물과 땀이 있는데 그 돈 안에 후원이라는 거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을 것 같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어요. 그런 사람. 돈 되고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가 돼야 돼요? 돈을 집에다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복제를 시켜줘야 돼요. 나의 모습이 파트너의 미래의 모습이 복제니까.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쓰고 있으면 파트너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차근차근 한 명씩 나오는 계산이죠. 그것도 그 한 명이 나랑 다를 게 없는 나랑 똑같은 사람, 반팽이. 그런데 동시에 2명도 나올 수 있죠. 동시에 2명. 어떤 분은 지금 씨앗을 많이 뿌려놔서 그 씨앗 뿌린 분들에게 교육과정 안내하고 하든가 기초교육과정을 10명, 20명씩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 연수를 마칠 때까지는 못 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5명, 5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럼 지금까지의 기초교육과정 안내가 이걸 시키려고 간 걸로 둔갑돼가지고 이제부터 말이 안 들어가요. 병행이라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돼서 팀장 그림이 나오게끔 그림을 그려놓고 일을 하겠죠. 팀장 가려면. 팀장 유지를 하려면요. 팀장 가려고 하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그러면 그 그림이 될 때까지 일을 하다 보면 팀장이 첫 번째 유지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럼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렇게 일해서 물음표가 채워져서 팀장 수당을 딱 받았어요. 그 분기에. 그 다음 분기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떨어진 팀장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장이 되기 위해서 물음표를 채우겠죠. 그러면 지금 국장 갈 것 같은데 배팅을 치면 가요. 그런데 물론 내 돈으로 내가 메꿔서 넣어서 가면 돼요. 그거는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다가 이제 그 범위에 도달했어요. 한 번 국장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전후반기 계속 국장 되는 거예요. 그럼 국장 전후반기 유지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만 원 나옵니다. 1,500만 원. 국장 유지를 못해도 1,000만 원 넘어요. 5급 수당 받는 팀장이면 리더스크립 들어가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말하는 북대구 청춘센터에서 말하는 직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같은 걸 이해해야 같은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고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발전된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더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음에 또 준비할 테니까 다음에 저 내용 중에서 지금 건너뛴 것도 있거든요. 대충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실핏줄까지 터져가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사업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상수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내용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강의소에서 나왔듯이 네밍 파트너 그리고 건식 스폰서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옳은 사업 진행 방향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주관도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많은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있었고 또 들어오면서 내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다짐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지영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수 팀장님 강의 듣고 제가 생각한 것은 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운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사업은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운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 못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고 일단 내가 운을 빼고서 노력하는 사업자 그리고 정도대로 가는 그런 안내 시스템에서 제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운이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은 내가 운 없이도 정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이 애터미 사업의 진짜 가치를 발견내는 일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팁을 상세하게 풀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좋은 팁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멋진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도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운도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운이 왔을 때 내가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영란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터미의 명품, 애터미의 브랜드 김명자 인사드립니다. 이상수 팀장님 오늘 정말 사업자로서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달성군이 나오길래 제가 달성군에 살거든요. 목표를 잡고 달성하면서 또 이 마지막에 이제 들었던 내용은 이런 한 달에 얼마 받고 내 좌측에 또 얼마 받고 내 우측에 파트너가 얼마 받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좌측 우측 이렇게 후원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이터치 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달성을 두고 도전을 하면 분명히 달성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에 사시는 우리 김명자 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뺏어것이 사랑하는 공미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상수 팀장님 강의가 너무 속속들이 너무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내용에는 정말 내가 원판이 되어야 복제가 되면서 파트너를 복제시키고 그냥 밀려가면서 내가 운 좋게 성공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되고 비록 밑에서 파트너가 홈페이지가 나와서 내가 밀려가더라도 내가 원판이 되어서 파트너한테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정말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강의 내용 정말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주니까 이해를 하면서 듣는데 진짜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냥 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메모했는 거를 다시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익숙사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정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신규분들께 안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내하는 모습이 나중에 그분들이 밑에 안내하는 모습을 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안내를 잘 해드려야 할까 정말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오늘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을 할 때 정말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예스맨이 되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님이 잡혀가야 된다. 그런 뜻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다 잘 풀어주셔서 정말로 파트너분들이 안내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내가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스폰서님이 하는 말을 그냥 껍데기만 따라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알갱이를 많이 알고 가는 느낌이라서 정말로 이제 파트너분들에게 경청을 해야 한다는 뜻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정말 최근에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라인 미팅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 내 안내하는 모습을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를 한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팽이 초유기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정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재순 인사드립니다. 월요일날 사업자 교육 엄청 기대하고 왔습니다. 늘 생각했듯이 오늘 교육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다 이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꼭꼭 씹으면서 다시 들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 없이 매뉴얼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는데 왜 안 됐는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매뉴얼대로 하면서 2개 받다가 3개 받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면 반팽이가 많이 오더라도 복제를 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제 그런 각자의 그 도움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가. 또 그런 반팽이들도 내가 2개 받다가 3개 받다가 4개 받는 부분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복제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운이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또 분명히 운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운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그 팀장님한테 좀 더 자세히 배워서 이렇게 확실하게 배워가면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인연이 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그 다음에 스폰서 사장님들까지도 집단에 성공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에 그냥 막연한 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우리가 3년, 5년 후에 유럽에서 크루즈 위에서 가족과 같이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업자 미팅이 있는 날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가 되고 정말 우리 이상수 팀장님 좀 이렇게 메뉴를 짜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강의해 주는 데는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매뉴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 모든 분들은 이런 교육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모두 다 빨리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순 팀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 많은 남자 이창수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것만으로도 운이 좋고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 들으면서 김후원 같이 이후원이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 리드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리드감도 사람이 리드감이기 때문에 자기도 복제시키는 방법이 정말 자기 밑에 그런 리드감이 또 올 것이라고 믿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내 직급에 맞는 내가 되어가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 정말 오늘부터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운 좋은 남자로서 복 많은 남자로서 성공하겠습니다. 복되고 청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센터 모두 이후원, 박후원, 김후원 이렇게 정말 멋진 후원자가 돼서 멋진 또 도전자가 되고 그런 멋진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사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는 꽃돼지가 되고 싶은 여자 박은주 인사드립니다. 진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진짜 우리 애터미의 이 애터미의 꽃은 우리 오토 판매사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면서까지 너무너무 진짜 강의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모시고 온 우리 박순애 사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는 또 국장님하고 늦게 또 어디 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너무 늦어가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늘 일하러 갑니까? 이제 일주일 중에 일하러 가는 요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일하러 갑니까? 하니까 오늘 일하러 안 가요 이러길래 얼마나 반갑던지 그러면서 오늘 10시에 또 강의 있지요 가야지 이러면서 네 지금 강의 한 판 듣고 있다 이러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연세가 많다고 해서 우리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쳐 드린 대로 동영상 요즘 진짜 동영상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이 알리고 있는데 우리 박순애 사장님도 그렇게 우리 스마일 애터미 들어가는 방법하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걸 오늘 아침에 그런 시간 남는다고 그걸 보고 계신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이 오토 판매사로 우리 정말 제대로 배워갖고 제가 먼저 원판이 제대로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배팅 씨와 김후원 씨에 대해 가지고 오늘 또 설명을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직급 갈 때 배팅 씨와 후원 씨 그걸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옳은 방향인지 진짜 제대로 잘못해버리면은 우리 저 베란다에 진짜 햇빛 들지 않는 그런 집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배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런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씩 살살해지는데 내 건강 챙기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사원으로